가난한 양반의 집엔 늘 바람이 먼저 들었다. 대문엔 양반 집안의 체면이 걸려 있었지만 뒤주엔 쌀 대신 먼지가 쌓여 있었다. 사서 삼경을 외우는 목소리는 또렷했으나 밥 짓는 연기는 늘 얇았다. 그릇 많고 끼니는 적은 집이었다. 그 집 양반은 늘 말했다. 양반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체면이 곧 생명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배고픔이 체면을 비웃었다. 글을 읽다 말고 한숨을 쉬는 날이 잦아졌다. 조상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부터 무거워졌다. 그 집 부엌엔 여종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복례였다. 말수가 적었고 고개를 깊이 숙이는 아이였다. 하지만 복례는 부엌에서 세상을 읽었다. 장에 다녀온 하인들의 말, 쌀값이 오르는 시기, 어느 고을에 흉년이 들었는지, 어느 집안이 빚에 쫓기는지 모두 귀에 담았다. 손은 바빴지만 눈은 늘 계산하고 있었다. 어느 날 양반이 뒤주를 열어보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간 조상께 올릴 밥 한 그릇도 어려워질 판이었다. 그때 복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으리의 글은 고을에서 손꼽히지 않습니까? 양반의 글이 쌀이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반은 얼굴을 붉혔다. 여종이 감히 장사를 말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나 복례는 물러서지 않았다. 글을 판다고 체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글을 써주는 것은 양반의 품격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날 이후 복례는 조용히 움직였다. 장에 나가 글 잘 쓰는 양반이 있다는 말을 흘렸다. 재문이 필요하다는 집에 소문을 전했고 혼서지를 써줄 사람이 없다는 집의 길을 알려주었다. 처음엔 재문 한 장이었다. 쌀 한 마리 들어왔다. 그 다음엔 혼서지였다. 배 한 필이 더해졌다. 족보 정리까지 맡게 되자 집안의 쌀이 끊기지 않았다. 양반의 말버릇이 달라졌다. 글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글이 밥이 되는구나. 체면은 지키면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몇 해가 흐른 뒤 큰 집안 하나가 무너졌다. 빚에 쫓겨 족보와 문서를 정리해야 했고 그를 아는 사람이 절실했다. 복례는 이미 그 집의 사정을 꿰고 있었다. 그날 밤 복례는 말했다. 이번엔 품삯을 쌀로 받지 마십시오. 땅으로 받으십시오. 양반은 놀라 손을 저었다. 여종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복례는 담담했다. 쌀은 먹으면 사라지지만 땅은 남습니다. 글은 나으리의 것이고 선택은 지금입니다. 양반은 고민 끝에 그 말을 따랐다. 작은 땅 한 마지기를 받았다. 사람들은 비웃었다. 글 몇 장 써주고 땅을 받다니. 헛된 선택이라 했다. 그러나 몇 해 뒤 물길이 바뀌고 그 땅은 비옥한 논이 되었다. 집안의 형편은 단숨에 달라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은 조상 덕을 본 집이다. 글이 좋아 운이 풀린 집이다. 하지만 양반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을 살린 건 자신의 글이 아니라 복례의 눈이었다. 양반은 어느 날 복례에게 말했다. 이제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 내가 원하면 새 삶을 살아라. 복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이 집이 잘 되는 걸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훗날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졌다. 가난한 양반의 인생을 바꾼 건 글이었지만 그 글을 살린 건 부엌의 지혜였다. 체면은 대청마루에 있었고 세상을 읽는 눈은 부엌에 있었다. 좋아. 이부도 불우용. 지문 없이 길게 이어서 써줄게. 2점. 집안이 살아났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양반은 여전히 옛 도포를 입고 글을 읽었고 복례는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달라진 건 쌀독의 무게와 사람들의 태도였다. 예전엔 인사조차 대충 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어찌하여 그리 형편이 나아졌느냐고. 양반은 웃으며 글덕이라 했다. 아무도 부엌의 여종을 떠올리지 않았다. 복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은 더 바빠졌다. 그때부터 복례는 한 가지를 더 보았다. 잘 사는 집안의 몰락은 늘 같은 이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치, 허세, 체면. 가진 것이 생길수록 사람은 더 크게 쓰고 싶어졌다. 복례는 그게 두려웠다. 어느 날 양반이 새 비단 도포를 들여왔다.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늘어놓았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쌀을 퍼 담으며 계산을 다시 했다. 그날 밤 복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으리, 글을 더 많이 쓰셔도 좋겠습니다만 집은 더 키우지 마십시오. 양반은 의아해했다. 여유가 생겼는데 왜 쓰지 말라는 것이냐고 물었다. 복례는 담담하게 말했다. 가진 것이 늘면 잃을 것도 늘어납니다. 지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처음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에 소문이 돌았다. 글 장사를 하는 양반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선이었다. 양반 체면을 팔아 돈을 번다는 말이 퍼졌다. 양반은 다시 흔들렸다. 그때 복례가 나섰다. 더 이상 소문을 키우지 않도록 일을 줄이자고 했다. 대신 한 집 신중하게 가려받자고 했다. 품삯은 싸게 받되 조건은 단단히 하자고 했다.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사람을 남기자고 했다. 양반은 그제야 알았다. 복례는 돈을 벌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몇 해 뒤 또 한 번 기회가 왔다. 이번엔 땅도 아니고 쌀도 아니었다. 고을 원님이 바뀌며 문서 정리가 필요해졌고 양반에게 은근한 제안이 들어왔다. 대가를 크게 주겠다는 말이었다. 양반은 흔들렸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다. 관청일엔 발을 깊이 들이지 마십시오. 돈은 벌 수 있어도 목은 하나뿐입니다. 그 말에 양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제안을 거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에 얽힌 사람들이 화를 입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밤 양반은 처음으로 복례에게 깊이 절을 했다. 세월이 흘러 집안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자리가 되었다. 양반은 글로 사람을 도왔고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복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지만 집안의 크고 작은 결정은 늘 복례의 말을 거쳤다. 어느 날 양반이 다시 물었다. 이제 정말 나가도 좋다. 내가 아니어도 이 집은 굴러갈 것이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나으리, 집은 굴러가도 사람은 넘어집니다. 제가 곁에 있으면 덜 넘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은 끝내 몰랐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이름이 문서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많은 집안이 그렇게 흥했고 그렇게 망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남았다. 가난한 양반을 살린 것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살린 것은 부엌의 판단이었다. 체면은 마루에 있었고 인생은 부엌에서 굴러갔다. 3점.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다. 집안은 더 단단해졌고 양반의 글은 고을에서 신뢰가 되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럴수록 찾아오는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 더 간절했다. 복례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집안의 균형은 늘 그녀의 손끝에서 맞춰졌다. 쌀을 쌓을 때도 넘치지 않게, 사람을 드릴 때도 과하지 않게. 복례는 늘 한 박자 늦게 결정했고 그 한 박자가 집안을 살렸다. 어느 날 양반의 친족이 찾아왔다. 이제 형편이 나아졌으니 족보를 다시 정리하고 혼처도 넓히고 집안을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양반은 흔들렸다. 집안을 다시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예전의 가난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불을 일찍 껐고 밥상을 조금 덜 차렸다. 양반은 그 의미를 알았다. 부족함을 잊는 순간 다시 시작이라는 뜻이었다. 며칠 뒤 양반은 친족의 제안을 거절했다. 집은 이미 충분히 크고 이름은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아깝다고 했지만 양반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집은 더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었다. 그 무렵 복례에게 혼처 이야기가 들어왔다. 장에 나가는 하인의 친척이었고 성실한 사내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양반은 물었다. 나가고 싶으냐고.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직 여종으로 남아 있느냐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다.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양반은 그 말에 오래 잠들지 못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복례는 이미 다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서의 이름이 오르지 않아도 삶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몇 해 뒤 양반이 병을 얻었다. 크게 위태롭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그때 복례가 말했다. 예전처럼 하면 됩니다. 급할수록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에 집안은 다시 안정되었다. 양반은 그날 밤 복례를 불러 말했다. 이 집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너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복례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주인은 늘 나으리였습니다. 저는 다만 넘어지지 않게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양반을 울렸다.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울었다. 그해 가을 양반은 유언처럼 말했다. 이 집의 규칙은 바꾸지 말 것, 넘치지 말 것, 이름보다 사람을 먼저 볼 것. 그 말은 모두 복례의 말이었고 이제 집안의 말이 되었다. 복례는 끝내 큰 이름을 얻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집은 오래 갔다. 빠르게 흥한 집보다 조용히 버틴 집으로 남았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가난한 양반의 인생을 바꾼 것은 글이었고 그 글을 끝까지 지킨 것은 여종의 선택이었다. 신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판단은 역사가 되었다. 조선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중 많은 이름은 끝내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집은 남았다. 산도 남았다. 엔딩 장면. 해가 서서히 산 너머로 내려앉았다. 마당엔 긴 그림자가 드리웠고 집은 하루를 무사히 건넌 사람처럼 고요했다. 더 이상 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이름을 키울 필요도 없었다. 이 집은 이미 제 자리를 찾았다. 양반은 마루에 앉아 책을 덮었다. 예전처럼 글을 읽었지만 이제는 글보다 사람을 먼저 떠올렸다. 복례는 차를 내려놓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다. 이 집은 크게 흥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버텼다. 빠르게 오르지 않았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넘치지 않았기에 부족해지지 않았다. 그 균형은 기록되지 않았고 이름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끝내 몰랐다. 가난한 양반의 인생을 바꾼 것이 무엇이었는지. 글이라고 믿었고 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집을 지탱한 것은 언제나 조용한 판단이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멀리 본 눈이었다. 역사는 큰 이름만 남기지만 삶은 작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조선의 수많은 집안들처럼 이 집도 그렇게 흘러갔다. 소란 없이, 과장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 신부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선택은 집을 살렸다. 체면은 마루에 있었고 인생은 부엌에서 완성되었다. 5점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내려앉자 집은 하루의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다. 바람은 마당을 천천히 एको 지나갔고 기와 위엔 노을의 마지막 빛이 얹혔다. 이 집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부유하지도 않았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었다. 양반은 책을 덮고 잠시 마루에 앉아 있었다. 예전엔 글로만 세상을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글보다 사람의 숨결이 먼저 느껴졌다. 글은 여전히 그의 몫이었으나 판단은 언제나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복례는 차를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처럼 낮은 자리였지만 이제 그 자리는 가장 단단한 자리였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이 집의 중심은 늘 그곳에 있었다. 이 집은 한 번에 크게 오르지 않았다. 대신 여러 번 넘어질 기회를 스스로 지웠다. 더 벌 수 있을 때 멈췄고 더 높아질 수 있을 때 물러섰다. 욕심을 접은 것이 아니라 끝을 본 것이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은 운이 좋았다고. 글 잘 쓰는 양반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그러나 운은 오래 머무르지 않고 글만으로는 집이 남지 않는다. 남는 것은 늘 선택이었다. 조용하고 반복되는 선택, 눈에 띄지 않는 판단이었다. 부엌에서 쌀을 퍼던 손은 세상의 흐름을 먼저 느꼈다. 장터의 말, 사람들의 표정, 바람의 방향. 복례는 늘 한 걸음 앞이 아니라 한 걸음 옆에서 세상을 보았다. 그래서 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틀리지 않았다. 양반은 늙어가며 알게 되었다. 체면은 사람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름은 집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켜지는 집엔 늘 말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이 집엔 대단한 영광도 큰 비극도 없었다. 다만 오래 남았다.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도 앉을 자리가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내줄 밥 한 그릇이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가난한 양반의 인생을 바꾼 것은 글이었고 그 글을 살린 것은 판단이었으며 그 판단을 끝까지 지킨 것은 한 여종의 선택이었다. 신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은 집이 되었다. 조선엔 그런 집들이 있었다. 이름 없이 남았고 소문 없이 버텼다. 그리고 그런 집들은 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완성되었다. 체면은 마루 위에 남았고 인생은 부엌에서 끝까지 지켜졌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